안녕하세요.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좀 시장 전체의 흐름이 좀 불안정했고 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좀 시장의 흐름들이 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가 금요일 날 급반전했죠. 누가? 로봇주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시장에 에너지가 급격히 집중되고 있고 지수보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은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로봇주들과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과열된 종목들이 있고 로봇주들 중에서도 과열된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의 움직임을 조금 살펴볼 텐데 여기서 현재 대응해도 되느냐 아니면 대응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로봇을 먼저 보면요. 로봇주들 보면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현재 로봇주 중에서 살아있는 게 가장 크게 살아있는 게 클로버스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SPG가 급등을 했습니다. SPG가 금요일 날도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28% 상승했으니까 거의 상한가죠.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로봇의 움직임들이 크게 이제 프로세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하는 로봇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을 하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얘를 구동시키기 위한 관절을 만드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대표적인 종목이 로보티즈잖아요. 그 로보티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시가총액 격차를 줄이고 있는 중이고, 로보티즈가 올라가니까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안에 액추에이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감속기랑 모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감속기 업체인 SPG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좀 연결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로봇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클로봇이 얘네들과 관계없이 그냥 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중추적인 기본적인 메커니즘 안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뭐 여타 종목들 예전에 로봇주 방송을 하면서 영역별로 설명을 드렸었죠. 로봇을 구분해서 산업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이 있고 의료 로봇이 있고 등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지금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시세를 놓고 보면 좀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PG 지금 여기서 2배를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게 현대무백스, 장중에도 계속해서 거래도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래가 2,400만 주고 최근에 거래가 뭐 화요일 같은 게 6,000만 주. 회전율을 놓고 보면 뭐 어지러울 정도로 높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가장 부담 없는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삼성전자가 주 협력 공급 업체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모션 제어하는 회사입니다. RS 오토메이션과 동일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사면인데 사면은 작년 초에 상장된 이후에 올해 9월 달부터 로봇주 움직일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졌죠. 그에 비하면 RS 오토메이션은 움직임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16,000원 넘었으면 대응할 수 있다. 지금 최근에 거래가 원래 평소에 예전에 거래 안 될 때는 하루에 뭐 10만 주도 안 되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제 3, 40만 주 넘어서서 이번 주는 평균적으로 6, 70만 주 이상씩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데 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SBB테크는 SPG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물론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SBB테크도 SPG와 동일하게 감속기입니다. 초정밀 감속기.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산후 로봇팔처럼 유로메카도 협동 로봇인데 35,000원 넘어가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매매폴드에 들어갔다가 제가 아차 싶어서 잘랐는데 제 손을 잘랐어야 됩니다. 잘못 잘라가지고 다시 진입의 기회를 대응할 때가 되면 대응할 겁니다. 35,000원 넘었으면 시세가 시작되고 그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가벼워집니다. 41,000원, 47,000원까지도 열려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로봇주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결국은 로봇의 핵심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의 완성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아무리 뭐 삼성전자 자회사다 이걸 떠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로봇주를 하나 선택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로보티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하이젠 아레나입니다. 얘도 액추에이터 업체죠.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로보티지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는데, 로보티지가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하이젠 아레나 같은 경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얘는 금요일 종가 61,300원인데요. 61,500원, 61,500원, 62,500원 요 사이에서 편입하시고 62,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시세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까지 진행될 수 있냐 하면 8만원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좀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현재도 엔젤 로보틱스, 얘는 헬스케어, 그 의료 보조 로봇이죠.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 불편한 신체를 원활하게 움직여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엔젤 로보틱스인데, 얘는 아직까지 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거래도 아직 본격적으로 붙어주지 않고, 평균 거래가 하루에 뭐 10만 주대인데 얘도 평균 거래가 한 30만 주 이상 된다 그러면 대응할 준비하셔야 되고, 가격은 33,000원 넘어서야지 본격적으로 시세가 시작되고요. 33,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4만원까지 그냥 쉽게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좀 쉬고 있는 로보티즈. 로보티즈야 뭐 지금 시장에서 로보티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의미가 없는 종목이죠. 이미 어나더 레벨이 돼버린 종목이고, 저희가 뭐 사실 올 초부터 로보티즈를 계속해서 저희 매매폴드에서 편입해서 끌고 가고 있는 중이고, 한때 지난주 초죠. 지난주 초에 월요일 날 급등할 때 수익률 500%까지 터치를 했는데 지금 다시 반납해서 400%대까지. 그러니까 편입 단가가 낮으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100%씩 그냥 금방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10배가 올라가는 건 뭐 일도 아니거든요. 자, 그 정도 로봇주 중에서는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클로봇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로봇 잘 보셔야 되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 RS 오토메이션, 유로메카,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그 다음 하이젠 RNM 이 정도 순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 선택을 한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또 로보티즈가 따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 안에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본다면 한번 볼까요? 지금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중에서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가 제가 22,000원에 제 매매폴드에 들어갔잖아요. 22,000원대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해서 들어갔다가 79,500원에 매도를 했죠. 여기서 79,500원 매도를 하고 좀 빠지는 척 하더니 지금 그냥 올라가 버려서 사실 속이 많이 쓰립니다.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이 300% 나오는 건데 187%에서 좋다고 팔았더니 며칠 상간에 그냥 100%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왜냐하면 편입 단가가 낮으니까 2만 올라가면 더블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추가 수익률 100% 나오는 거니까. 그 오름 테라피틱은 지금은 따라가는 건 늦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3빌리언, 지난번 아침 방송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스코텍, 3빌리언, ST팜, HK 이노엔, 뭐 이렇게 오스코 몇몇 종목들, 오름 테라피틱도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회사 이름이 너무 좋다. 네임 테라피틱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예. 근데 어쨌든 3빌리언도 좀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최근에 좀 제일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것도 저희 매매폴더에서 작년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ABL 바이오와 더불어서 에이프릴 바이오 뭐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슈팅 영역에 들어갔거든요. 슈팅 영역에 들어서 금요일 종가 57,000원인데 일단 57,000원까지는 열려 있고요. 57,000원에서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또 괜찮은 게 아니죠.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인데, 얘도 이미 슈팅 구간에 들어갔고, 얘는 지금 열려 있는 구간이 금요일 종가 104,000원인데 135,000원, 그 다음에 150,000원, 그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신규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신규로 좀 접근하기 좋을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 지노믹 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접근하기 좀 편한 종목이고요. 금요일 종가 28,500원인데 얘도 이제 본격적으로 슈팅 영역에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금요일 종가 28,550원인데 34,000원,
예, 그 다음 42,000원까지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죠. 한 달 정도. 얘도 금요일 종가 135,000원인데 14만 넘어서게 되면 좀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따라가셔도 됩니다. 매매하러 들어가셔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프로티나죠. 프로티나도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가까이, 한 달은 안 된, 한 20일 정도 쉬고 있는데, 금요일 종가가 96,300원이고요. 99,000원, 99,000원, 105,000원,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대응하시면 얼마까지 열리냐면 125,000원까지 일단 열려 있고요. 그거 넘어서게 되면 150,000원입니다. 150,000원. 156,000원까지 프로티나. 그 다음 지금 괜찮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퓨처캠입니다. 제 매매폴드에 편입해서 갖고 있다가 수익이 좀 반납될 때 일단 수익을 확보하고 정리했는데 잘못 정리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다시 재진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종가 38,000원인데 33,000원 넘었을 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33,000원. 그 이하에서는 접근하시면 시간을 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서 아까 로봇에서 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뭘 갖고 있을까 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에서 한 종목만 내가 선택한다고 한다면 현재 뭘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면 리카켄 바이오를 들고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카켄 바이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바이오 산업 내에서는 비교하자면 반도체 장비업체 중에 네덜란드 ASML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리카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세 탄력이 굉장히 둔하죠.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저희가 매매폴드에 10만 원대 초반에 들어갔다가 정말 시간 끌고 해서 수익을 그렇게 크게 내지 못하고 정리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저희 매매폴드에 대응하려고 준비했다가 대응 못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종목이잖아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파우드 우리 내시경 할 때 지혈제 우리가 이제 뭐 상처가 났을 때 지혈제를 바르잖아요. 지혈제를 바르는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는 내시경 내장이죠. 내장 기관에 지혈을 막아주는 지혈제를 이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2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요. 근데 다른 업체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그 내장 기관에 지혈을 했을 때 그 불순물들 있죠. 불순물들이 제거가 안 된대요. 근데 넥스 바이오 메디칼의 펀드는 자연적으로 제거가 된다. 불순물들이. 그냥 몸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넥스 바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가 어쩌면 독보적인 어떤 시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지금 가격을 놓고 보면 83,000원, 금요일 83,900원인데 얘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하단에 밀리더라도 얼마가 굉장히 강하냐면 78,000원, 79,000원에서 78,000원 잘 안 밀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금요일 종가 83,900원인데 지금부터 88,000원까지 조금씩 사는데 어떻게 이럴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냐면 내가 사잖아요. 사고 밀리면 멈추세요. 딱 샀는데 빠졌다. 그럼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더 사잖아요. 보통 단가 낮추려고 더 사면 안 돼요. 내가 샀는데 밀렸다.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산 가격을 다시 올려줘. 얼마부터 얼마까지 제가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88,000원부터 사도 된다. 그러니까 88,000원까지 88,000원까지 사야 된다고 하면 그 이상도 사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산 가격에서 밀릴 때 사지 말고 사고 올라오면 사고 거기서 좀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수익이 만들어질 때 비중을 또 조금 더 실어주고 해서 얘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1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얼마까지 가능하냐. 일단 단기적으로 14만 원 단기적으로 그거 넘어서게 되면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잘 보셔야 된다. 지금 막 제가 막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일동제약. 지금 일동제약은 정말 막 미친 듯이 온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2만원 초반대부터 계속 2만원 되기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시가총액이 금요일 시가총액이 1조 1,800억인데 5천억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천억부터 D&T 파마텍과 비교해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격차를 계속해서 좁혀나가는데 좁혀나가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D&T 파마텍이 막 도망가죠, 지금 D&T 파마텍이 시가총액이 4조입니다. 일동제약이 시가총액이 1조 1880억이고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2분의 1, 2대 1 이하로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동이 올라오면 D&T 파마텍이 밀려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D&T 파마텍도 대응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5,000원 넘어갈 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동제약도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면 계속 깨질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가격이 제일 힘든 가격이 44,000원입니다. 이번에 44,9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요. 44,000원대가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2만원 초반에 말씀드릴 때 3만원까지 쉽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쉬운 건 아니었지만 여기서 34,000원대까지 갔다가 9월 29일 날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 원위치로 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4만원대 왔는데 여기서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죠. 시간을 좀 끌어주고 있고 실제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요 구간을 잘 넘기게 되면 그 다음 시가총액 2조 때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 없지 않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65,000원 정도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대응이 중요한 거지. 뭐 종목을 여러분들 뭐 종목을 몰라서 주식 못 하시나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종목 몰라서 주식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대응의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잘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언제가 문제냐? 순간적으로 확 빠질 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LG 에너지솔루션 그 계약 취소 건되면 2차전지 확 빠지고 금요일 아침에 막 그때 로봇도 같이 빠지고 바이오도 같이 빠지고 금요일 아침에도 같이 빠졌잖아요. 그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매매 홀더 뭐 시황 폴더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뭐 꾸준히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그래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매매 폴더가 좋은 게 뭐냐면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또 지자랑하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관계없이 저희 매매 폴더의 구조가 뭐냐 하면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 남았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구간들 내가 주식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주식의 핵심은 주식을 잘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잘라야 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흔들리지 말고 버텨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잘 견뎌내야지 큰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수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바닥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마찬가지예요. 큰 수익을 맨날 못 내고 맨날 주가 올라가고 나면 뒷북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 흔들리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놓쳐버리거든요. 여러분들 뭐 로보티즈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시나요? 다들 옛날에 한 번씩은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죠?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근데 왜 내 손에 없느냐 하면 그 흔들리는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자주 하는 물타기, 사둔데 빠지고 물타기 이런 것들을 저희 매매폴드에서 원천적으로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는 것들을 막아드리는 거죠. 돈을 벌어들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구간, 쉬운 구간은 누구나 다 하죠 사실. 그 어려운 구간일 때 자칫 실수를 했을 때 데미지를 굉장히 크게 받게 되잖아요. 그 한 번 데미지를 크게 받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방어해 주는 거예요. 방지해 주고. 그러니까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함으로써 수익을 다시 만들어 가게 되는 그게 제가 지금 시황폴더와 매매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사실 좋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단기 급등주 오늘 사서 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도 없어요. 눈에 빤히 보여도 안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단기 매매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단기 매매 영역을 하면 안 되냐? 해도 돼요. 근데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단기 오늘 샀는데 막 급등하잖아요. 땡큐 기분 너무 좋아. 막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그게 재미들이면 계속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이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에 심취하게 되면 계속 그것만 하게 됐거든요. 오늘 주식 사면 한 20% 올라야지. 뭐 사는 순간 10% 올라야지. 이게 기본이 돼버린다고.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게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주식하기 힘들어져요. 그다음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성이 안 차니까 막 신용 지르고 미수 지르고 막 레버리지 풀로 쓰고
그러다 막 쫓아가면 따라갔다가 막 그 다음 막 또 뭐 혼쭐 나서 손절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올라가 버리고 이걸 뭐 왜 팔았지 막 자기 가지다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갔는데 또 덜커덩 해버리고 며칠만 지나면 그냥 계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건 아예 예, 제가 원천적으로 제가 그런 걸 안 해드리기 때문에 못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폴더가 하면 뭐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건 시간이 지나면 되게 수익이 좋아져요. 근데 단기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벌지 안 벌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매매를 해드리는 방향이 시장을 잃고 시장에서 힘이 모여드는 쪽, 힘이 약해지는 쪽, 힘이 좋아지는 쪽에 대한 종목들을 서서히 접근해 가서 중간중간에 종목을 조금씩 압축시켜 나가고 다시 좀 늘려 나가고 좀 더 압축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비중을 좀 강해지는 종목에 비중을 조금씩 더 실어 나가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수익을 좀 크게 확대시켜 주고 이렇게 해 나감으로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항상 언제 깨지냐면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서 주식은 깨지거든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던 종목 갑자기 움직이는 거 따라가면 그냥 100% 깨져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거죠. 결국 주식은 뭘 사서 돈을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안 깨지느냐가 엉뚱한 짓에서 안 깨지느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드린 그게 결국 대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종목들 로봇주도 보고 지금 바이오주도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도 뭐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게 많이 올랐거든요.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간에 흔들릴 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시세가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접근을 좀 해도 되는 종목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G2G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가 괜찮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G2G 바이오 같은 경우가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펩트론이에요. 약효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똑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 시가총액 9조까지 갔다가 현재 5조 6천억이고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에요. 얘도 얼마든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얼마에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는 거고 종목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접근하기 좀 괜찮다.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 리가켄 바이오 느리게 움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그리고 볼 수 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조금 최근에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 신규 상장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온코닉 테라피 이름이 어렵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또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 금요일 종가 44,600원인데요. 슈팅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일단 걸리는 가격이 얼마냐면 53,000원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주하고 바이오 종목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 부분은 내일 아침 방송에서 업종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벌써 이제 올해도 거래일수가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년도 지금 시장이 전반적인 흘러가는 양상은 코스피 지수 지금 4,000에서 막혀 있잖아요. 지수가 막혀서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지수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지수가 막혀서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 이유도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이 그동안 계속 반도체, 바이오 두 축으로 로봇 2차전지 이렇게 이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반도체가 좀 약화되고 있고 2차전지는 뭐 하나 진행되려고 하면 뭔가 하나씩 악재가 계속 터졌죠. NNF 악재 한번 터졌죠. 그 다음에 엔캠 터지죠. 그리고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터졌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금요일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EV에서 ESS로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아무튼 수고하십시오.